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머신러닝 자동화 플랫폼 동향과 적용 사례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머신러닝 자동화 플랫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며 이러한 머신러닝 자동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적용 사례에 대해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주제의 발표를 맡은 위세하이텍 김지혁 연구소장입니다. 오토ML 플랫폼의 의사결정 지원 전략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오토ML이 무엇인지, 오토ML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오토ML 플랫폼 적용과 강화학습을 적용한 오토ML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오토ML을 실제 문제에 머신러닝 학습을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이며 데이터 입력부터 배포 가능한 머신러닝 모델 생성까지의 전체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머신러닝 프로세스 자동화로 인해 비전문가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 없이 머신러닝 모델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프로세스 자동화의 영역으로는 데이터 전처리, 특징공학인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 선택,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평가 지표 및 검증 절차, 모델 배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토ML은 머신러닝 프로세스의 자동화입니다. 그러면 머신러닝 프로세스의 단계와 활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프로세스는 크게 데이터 수집 및 이해, 데이터 전처리, 모델 학습, 예측의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단계는 3개에서 4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떠한 시나리오로 모델을 개발할 것인지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러한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해 수집 대상 데이터를 선정하게 되고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운 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목표에 맞게끔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데이터 수집 및 이해 단계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에 적합하도록 데이터 클렌징, 데이터 축소, 데이터 변환, 그리고 최종 타겟 변수 정의 등 전처리 단계가 끝나면 목표에 맞게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모델을 평가한 후 선정된 모델의 최적화 활동을 수행하는 모델 학습 단계, 그리고 최적화된 모델을 적용하고 결과값을 모니터링하고 시각화하는 예측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오토ML이 왜 개발되었을까요? 위세하이텍의 오토ML 솔루션을 개발할 때의 이유와 유사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고객사에서는 현실적으로 데이터 측면과 모델 개발 측면, 활용 측면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별화된 엑셀 분석에 대한 작업, 분석 데이터 환경이 미흡한 부분, 그리고 데이터 전문가가 부족한 부분, 또 복잡한 코딩 기반의 모델 개발과 모델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또한 결과에 대한 설명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머신러닝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여 활용 가능하고 분석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델 개발 과정은 개발 환경 구축, 개발 언어 및 관련 지원 기능, 알고리즘에 대한 코딩 습득,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및 전처리 과정의 코딩, 알고리즘 선택 및 적용, 모델 평가 및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손쉽게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된 개발 환경이 필요하였습니다. 2019년 가트너의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에서는 인공지능 주도 개발이라는 용어로 오토ML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주도 개발은 AI 기반 도구를 통해
비전문가들도 코딩 없이 개발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AutoML 기술을 통한 모델 개발은 모델 구형 공수의 70%를 감소할 수 있다고 데이터 로봇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2020년 가트너의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에서는 초자동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같은 고급 기술을 적용하여 점점 더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utoML 솔루션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AutoML 솔루션이 있더라도 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전문가와 데이터 과학자는 필요합니다. 위세하이텍에서 자체 개발한 AutoML 플랫폼인 와이즈프로핏의 핵심 요소로 정형, 비정형 형식의 데이터 원본을 지원하며 공학적인 데이터 변환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변환, 클린징, 스케일링 등의 데이터 변환 기능과 특징 선택을 통한 중요도와 상관관계 분석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도 학습인 분류, 회귀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비지도 학습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도 제공하며 검증된 최신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모델 학습이 가능하여 하이퍼 매개 변수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델 설명을 위한 시각화 기능과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진화 관리가 가능한 모델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이즈프로핏은 머신러닝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도 비즈니스의 인공지능 기술을 쉽게 적용, 지원하는 도구이며 원클릭 환경에서의 고품질 맞춤형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와이즈프로핏 사용의 이용 효과로는 소요 자원 및 개발 시간 단축, 비전문가도 코딩 과정 없이 손쉽게 예측 모델이 개발 가능한 점, 예측 결과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한 점, 그리고 운영 인력 자원의 최소화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와이즈프로핏은 GS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며 2019년 2월 가트너 뉴스레터에 등재되어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AI 허브 사이트에 이지빌더라는 이름으로 본 와이즈프로핏 솔루션이 적용되었으며 그 외에 다수의 사이트에 적용되었습니다. 와이즈프로핏의 주요 기능 화면입니다. 와이즈프로핏의 주요 기능은 데이터 입력, 데이터 탐색, 특징 선택, 알고리즘 선택, 모델 평가, 모델 배포에 이르는 머신러닝 프로세스 전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 부분은 클라우드상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직접 가지고 있는 CSV 파일을 직접 업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받은 데이터는 탐색을 통해 변수 유형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초 통계, 상관관계 분석, 데이터 클린징과 데이터 변환을 수행하게 됩니다. 데이터 클린징은 각각의 중복값과 결측치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며 스케일링 옵션도 5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수의 사용 유무와 목표 변수의 설정 또한 클릭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특징 선택을 통해 변수의 중요도와 순위에 따라 모델 학습에 사용할 특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선택이 끝나면 회귀, 분류, 클러스터링의 유형별로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하며 적용 알고리즘을 선택하면 알고리즘별로 파라미터 지정이 사용자 선택을 통해 지원하도록 제공하며 파라미터 최적화 기능을 체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최적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모델이 선택되면 모델 학습을 위한 검증 데이터 비율을 설정하고 실행을 누르게 되면 각 알고리즘 모델의 유형별로 평가 지표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기까지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최적의 모델을 선정 후 모델을 배포하고 배포된 모델에 대해서는 모델 실행 주기를 선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오토ML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부족과 라벨 데이터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이학습과 능동학습과 같은 기능들을 포함시켜 오토ML 솔루션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오토ML 솔루션의 적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디지털 뉴질 정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정형 데이터에서 벗어나 비정형 데이터의 학습과 모델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오토ML의 적용은 단순 분류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라벨링 문제, 그리고 신경망 기반의 학습 모델 적용으로 인해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과 학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은 자원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오토ML 플랫폼 적용이 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미지 분류 모델은 와이즈 프로핏에 적용한 모델입니다. 이미지 라벨링부터 이미지 전처리, 그리고 네트워크 모델에 대한 레이어 구성, 검증 데이터 비율 설정, 그리고 실행 에포크별로 분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텍스트 분류 모델의 경우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텍스트 분류 모델의 적용 부분입니다. 특히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다양한 레퍼런스 모델들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소 인공지능팀 조아입니다. 앞서 위세 아이텍의 오토ML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부당청구 탐지 모델에 강화학습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강화학습을 적용한 프로젝트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사기로 인한 부당 청구액은 매해 증가하고 있고 사기 수법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룰 기반의 탐지 모델은 신규 패턴을 탐지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신러닝, 딥러닝 기반으로 모델을 개발하여 신규 패턴을 탐지하는 지능형 부당 청구 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에 강화학습을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부당 청구 탐지 모델에 강화학습을 어떻게 적용했고 강화학습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화학습하면 알파고, 자율주행, 게임을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그럼 왜 부당 청구 탐지 모델에 강화학습을 적용해야 할까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강화학습을 적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기 수법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모델의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기존 머신러닝 모델은 고정적인 환경 내에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 예측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가 불균형하다는 점입니다. 사기를 탐지할 때 사기나 부당의 경우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 대비 극히 적다는 점입니다. 사기 탐지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사기를 사기라고 예측하는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물론 머신러닝 모델에서 스모트 기법과 같은 샘플링 기법을 이용하지만 사기나 부당에 대한 정확도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강화학습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강화학습은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행동을 교정하며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환경, 보상, 에이전트로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환경은 에이전트에게 학습할 데이터를 전달하고 에이전트는 전달받은 데이터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은 보상을 통해 에이전트가 행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에이전트는 보상에 따라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화학습에 부당 청구 탐지 모델을 적용한 방법론은 적대적 환경에서의 강화학습입니다. 적대적 환경에서의 강화학습이란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학습 방법으로서 두 개의 에이전트가 서로 경쟁, 협동함으로써 최적의 의사결정을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환경 내에서 환경 에이전트를 추가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 정확도를 계산합니다. 오히려 틀린 샘플에 대한 보상을 줌으로써 정상, 부당을 탐지하는 메인 에이전트에게 잘 맞추지 못하는 데이터 샘플을 우선 전달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정상이라는 쉬운 문제와 사기라는 심한 문제를 균형 있게 풀 수 있도록 제어하며 학습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는 보상입니다. 보상은 정상, 부당 라벨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을 맞췄을 경우는 가장 큰 보상 점수를 주고 정상을 맞췄을 경우에는 부당을 맞췄을 때보다 더 적은 보상을 주었습니다. 정상 대비 이상 비율을 계산하여 더 적은 보상을 주었고 보상의 결정은 보상 설정값별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강화학습을 적용해 본 결과 기존 머신러닝 모델 대비 10%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였고 특히 부당 라벨에 대한 성능이 기존 모델 대비 20% 이상의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부당 청구 탐지 사례를 와이즈 프로펫에 적용한 화면입니다. 강화학습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클릭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보상을 설정하는 부분은 각 비즈니스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상을 적용했을 때 정상 학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디버깅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강화학습을 적용하여 기존 모델 대비 성능이 향상하였고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강화학습 적용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첫 번째로 각 비즈니스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적합한 환경, 보상, 에이전트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적화된 보상 값의 결정을 위해서는 많은 실험이 필요합니다. 보상에 따라 에이전트의 학습 능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보상 설계는 비즈니스 전문가와 데이터 분석가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신다면 강화학습을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함축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느라 상세하게는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강화학습 적용을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와이즈 프로핏의 데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분석 모델을 생성하는 화면으로 데이터 선택부터 모델 확정까지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보험 가입 고객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출 등급 예측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명보험 가입 고객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업로드한 파일의 컬럼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를 조사합니다. 성별, 대출 등급과 같은 문자형 컬럼의 변수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컬럼의 데이터 분포 및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스플롯 차트를 통해 이상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복값과 결측값, 그리고 이상값을 변환하거나 제거합니다. 설정을 누르면 정제된 데이터 결과가 보여집니다. 사용하지 않을 컬럼은 제외시킵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대출 등급 컬럼을 목표 변수로 선택합니다. 대출 등급 변수와 다른 변수 간의 데이터 중요도를 산정하여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 선별할 수 있습니다. 중요도가 낮은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선택합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클릭하여 대출 등급 변수와 선택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합니다. 목표 변수의 유형에 따라 분집, 분류, 회귀 알고리즘을 결정하며 대출 등급은 문자형이므로 분류를 선택합니다. 분석에 이용할 분류 알고리즘 종류를 선택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사용자 데이터에 맞는 유형별 알고리즘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검증 데이터 비율 설정 단계에서는 분석 모델 학습 및 검증에 사용할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비율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정보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실행됩니다. 컨퓨전 매트릭스와 평가 지표를 통해 알고리즘을 검증합니다. 오른쪽 사이드바의 알고리즘 실행 로그를 통해 모델 정확도와 실제 정확도 산정에 영향을 준 변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 선택 단계로 돌아가 다른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최적화 설정을 통해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습니다. 다시 분석을 실행합니다. 평가 지표 및 사이드바의 모델 로그 확인을 통해 모델을 평가합니다. 파라미터 최적화를 설정한 경우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실행이 완료되면 클래스별 확률 예측 정보 및 결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행한 모델을 저장합니다. 저장된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모델 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모델 관리 화면에서 저장한 분석 모델의 정보 확인과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여 예측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여 모델이 잘 실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예측한 대출 등급별 수치를 확인합니다. 예측 결과 및 모델의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시각화를 통해 예측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측한 대출 등급과 실제 대출 등급을 그래프로 나타내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화면에서는 분석 환경과 실행 중인 모델 및 전체 생성한 모델의 다양한 통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이즈 프라핏은 이렇게 코딩 없이 클릭만으로 예측 모델 개발이 가능합니다. 예측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모든 예측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데모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개해주신 와이즈 프로펫이 적용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김지혁 소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는 예측 정비, 이상거래 탐지, 또 광고 인벤토리 예측, 고객 이탈 예측, 유사도면 설계, 또 기술 문서 분석 등 공공, 금융, 제조, 유통,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AI 허브 사이트에서 AI 이지빌더라는 이름으로 AI 모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머신러닝 프로세스 전체 공정에서 몇 % 자동화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위세 아이텍의 와이즈 프로펫을 머신러닝 프로세스의 전체 공정에서 몇 % 자동화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수집 및 이해 단계는 자동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를 AutoML의 자동화 영역인 데이터 전처리 단계부터 모델 학습, 예측 단계까지의 공정을 100%라고 보았을 때 위세아이텍의 와이즈 프로핏은 85% 이상의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인데요. 부당 청구 탐지 위에도 강화학습을 적용한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화학습은 금융이나 제조, 물류, 유통, 추천 분야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주식거래 시스템 등에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고요. 이상 탐지 시스템이나 유통 쪽에서는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 및 자동화 혹은 최적화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강화학습이 프로세스의 개선이나 자동화 부분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며 지금까지 AutoML 플랫폼의 의사결정 지원 전략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